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주식뉴스공장 3월 7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상당히 큰 뉴스 부분들이 있었죠.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다 전달이 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연준 의사들마다 온도, 냉탕, 온탕에 서로 다른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금리 인상 속도, 이번 달 먼저 중순 정도죠. FOMC 회의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연준 베이지북 관련된 부분, 20이라든지 통화정, 20일 통화정책 회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탠스 자체는 조금씩 뭡니까? 처음에 2월달 대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점점 좀 약간 축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도 지금 지난번에 고점이 2.95 정도 되는데 지금 2.88 정도에서 약간 뭡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헤드앤숄더형 부분들을 만들어 갈지 이걸 지금 완성을 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모습 자체가 완성된 건 아닌데 오른쪽 어깨 돌파 부분들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항대 부분들이죠, 일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크할 부분은 이 가격대가 지난번 2.95%를 돌파를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 부분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거 별개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도 어제 보시면 미국의 재무장관 문희신이 환율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전반적으로 어제 아침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무역전쟁 부분들 관세를 전세 부과해가지고 진행이 될 경우에 오른팔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리콘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월가에서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그 공화당 자체적으로서도 지금 반발 자체가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기존 코멘트 정도에서 조금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일단 높다라는 얘기하고, 어제 MSCI 코리아 지수가 3.5%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3.5%입니다. 0.3%가 아니라 3.5% 급등이 나왔어요. 외국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명제, 그리고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장소도 평양이라든지 가는 게 아니라 판문점에 산다는 의미는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2600, 우리가 이제 박스권 하단에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는 1차적인 매도 부분들, 관점 부분들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수를 종목군이라든지 매도할 필요 없다, 매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렸는데, MSCI 지수, MSCI 코리아 지수가 3.5%,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 자체에 또 의미 부분들을 부여를 한다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돌이켜 보니까 이 박스권 이중바닥 부분들을 설정하려고 가는 과정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어제 이 장대 음봉을 양봉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장악형의 초기 모습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부분, 남북 정상회담 부분에 외국인이 MSCI 코리아 지수가 3.5% 정도 반등 부분들을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의 업그레이드 부분들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모든 종목군, 그 다음에 지수 자체적으로 보면 이 디스카운트 부분들을 받았던 할인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에 어느 정도 예전에 우리가 신용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다운이 된다면, 아시다시피 이 한국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전반적인 상승 부분들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하나 더 MSCI 코리아 지수가 3.5% 정도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 한마, 그리고 두 번째, 어제 SK하이닉스의 신고가하고 일주일 전과 2주 전과 롯데케미칼의 신고가, 그리고 어제 현대중공업의 신고가, 다 공통 분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적의 기반이죠. 3월 달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조금씩 이제 4월 달부터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제 미국의 나스닥도 지금 한 0.5% 정도, 어제 1% 정도, 그리고 오늘 0.5% 정도의 상승이 진행되는데, 특히 나스닥이 0.5%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반도체 업종이에요. 역시 어제도 그 모닝불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SK하이닉스 대만 지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7만원대 초반에 그 코멘트 좀 드렸던 것처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2018년도 1월 전세계 반도체 매출이 한 38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380억 달러 약간 못 미치긴 합니다만은 이 38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반도체 수출액이 306억 달러예요. 306억 달러가 316억 달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거의 3% 정도 가까운 증가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만약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정도 D램의 또 규모 부분들을 본다 하면 삼성전자와 특히 SK하이닉스보다 밑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정도 증가를 했다 하면 올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독점이다시피 하니까 미국 반도체협회가 전년 대비 23% 정도 매출이 증가됐다고 발표했다고 하면 그 영향권에 당연히 갔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계속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박스권의 상단에 돌파하는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종합지수 한편으로 본다 하면 작년에 그 뭡니까 종합지수 2400, 2500, 2600, 2400과 2500으로 돌아가는 또 상승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면 당연히 실적이죠. 근데 실적도 부각이 좀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도 만들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관점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이 리딩하는 그 시장 자체이기 때문에 기관은 아니고 개인은 더 아니고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밸류 부분들을 예전에 1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 0.5 정도 디스카운트 시켰다면 이걸 0.5% 이상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 우리가 박스권 매매 부분들이 1차적인 부분이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가는 이 흐름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 있겠죠. 실적과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디스카운트 부분들 해소하는 또 플러스 알파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500, 2600 박스권 상단 돌파 파동 부분들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 분명히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장중 스팟 방송 부분들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등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부분들도 끝나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부분들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월 달부터 이걸로 인해서 이 변동성 자체의 깔때기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죠. 계속 미리 선반영이 됐다는 그런 측면 부분들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무리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박스권 상당 부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부분들을 대형주 그 다음에 웬만하면 종목권 좀 반등 나왔다 해서 어제도 보면 양쪽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4,000원 이상의 매도 부분들이 진행됐죠.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이것만 안 하시고 그냥 좀 더 끌고 가세요. 좀 더 끌고 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어제 그래서 장중 스팟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가 실적과 실적의 포커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이로 인한 반영 부분들이 MSCI 코리아 지수의 3% 이상의 상승 파동 부분들을 강하게 진행이 좀 되면서 어제 종합지수 뭐 미국에 이제 선반영 부분 됐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반등 시에는 매도하지 마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600 파동 어차피 우리가 3000 파동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생각보다 지금 취임이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빠른 진행된다 하면 어제 저는 잠깐 그 생각 부분들 좀 했습니다. 예전에 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낮은 핫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낮은 핫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임기가 4년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10년 내에 북한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낮은 핫산을 통해 가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그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러시아 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 부분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3,000, 4,000, 3,000으로 절대 가두면 안 돼요.
그것은 앞에 숫자가 3이 아니라 4자까지도 바뀔 수 있는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특히 물류의 혁명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물류비 자체가 약 30% 정도 절감된다는 예전에 제가 분석 부분들 리포트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뚫려도 시베리아 열차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통해 가지고 또 PNG 라인, 또 가스 라인 부분들만 우리가 공급 부분들을 받는다 해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한 단계 점프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 부분들을 잘하는데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류, 그 다음에 에너지 거의 고정비죠. 이 고정비에서 디스카운트 된다고 하면 뭐가 생겨나요? 가격 경쟁력 부분들이 더 강하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10년 정도 내에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도 되지 않을까. 저의 뭐 개인적인 희망사항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랬을 경우에는 지수 자체를 3천이 아니라 이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그래서 반등 시에 비중 부분들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더 확대하는 정책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3월 7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